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오늘 저는 강원도 오지의 산골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봄철에 나물로 활용했던 식물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또 꽃은 어떻게 피는지 다양한 모습을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잘한 야생화들의 사연을 받으면서 백두대간 능선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에서 식물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약초 공부에도 수십 종의 약초와 산나물들, 식물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시호입니다. 어긋나기 하면서 자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비슷한 식물 산해박이 있습니다. 산해박은 양지 바른 산소 주변에 가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호는 이렇게 산야에 좀 어느 정도 고지대, 이런 해가 좀 들어오는 곳에, 산란강이 비치는 곳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 어긋나기 합니다. 산해박은 마주나기 합니다. 시호는 산형과 식물입니다. 산해박은 박주가리과 식물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사진으로 올려드리긴 했는데 자세하게 담지를 않아서, 자, 오늘 또 만났습니다. 시호입니다. 한방에서 처방전이 15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소중한 약재입니다. 아주 잘생긴 기름나물입니다. 한방에서는 석방풍이라고 해서 방풍의 대용품으로 사용합니다.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요. 어린 수는 나물로 활용하죠. 산형과 미나리과 식물답게 향치가 독특하고요. 나물로서도 고급스러운 나물이면서 뿌리를 방풍의 대용품으로 쓰는 기름나물입니다. 이 친구도 황화폐장이라고 부르는 마타리이지만 돌마타리입니다. 고산 지역에 바위 틈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돌마타리로 부릅니다. 간혹 바위에서 자라는 금마타리도 있는데 금마타리는 잎이 좀 넓습니다. 이 친구는 잎의 결각이 좀 갈라짐이 심한 마타리과의 돌마타리입니다. 뿌리를 황화폐장으로 같이 약으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리꽃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솔나리인데요. 잎이 소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솔잎처럼 가늘게 생겼기 때문에 솔나리라고 부르는데요. 아쉽게도 조금 일렀나 봅니다. 꽃은 아직 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사진으로 제가 몇 장 올려 드릴게요. 나리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솔나리입니다. 산비장이도 보입니다. 나물로도 활용하고
약으로도 활용하는 산비장이의 모습입니다. 산비장이는 자세히 보시면 줄기가 뺀질뺀질합니다. 털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풀, 어릴 때 비슷하게 생긴 풀, 쥐오준 풀은 털이 있다는 것, 구별 포인트입니다. 자, 요것도 산비장이입니다. 산비장이는 결각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털이 없이 뺀질뺀질한 것이 쥐오준 풀과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못 보는 줄 알았던 털쭉나리를 오늘 두 개째를 벌써 만났습니다.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나리 종류, 참나리, 중나리, 솔나리 종류들은 뿌리에서 전분을 채취해서 예전에는 구황식물로 사용했던 소중한 자원입니다. 원추리서부터 시작해서 백합과 식물들 구근에는 콜리친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배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올라오는 이 잎이 원추리를 닮아서 중독사고를 빈번하게 일으킵니다. 꽃은 이렇게 피는 참요로입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니 섭취하시면 안되는 유독식물입니다. 꽃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꽃도 있고요. 꽃 색깔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요로입니다. 잎이 주름이 많이 져서 원추리처럼 올라오는데 원추리는 주름이 없습니다. 자, 이 친구도 꽃이 없지만 요로입니다. 자, 이것도 요로이고요. 요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추리는 주름이 없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고요. 요런색 꽃이 피는 요로도 있습니다. 요로는 색깔이 푸른 요로, 참요로 뭐 이런 다양하게 부릅니다. 모두가 독성식물이니 섭취하시면 안되는 유독식물입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원추리는 잎이 여러 장이 나오고 보시면 요로는 2장, 3장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추리 여러 장 나왔잖아요. 자, 여기 같이 있네요. 보시면 자, 요거는 요로입니다. 요로는 주름이 많고 원추리는 주름이 딱 중간에 중앙 맥밖에 없습니다. 요로는 3장씩 이렇게 나오고요. 하지만 많은 것은 4장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장짜리가 기본적이고요. 3장이 이렇게 나고 원추리는 이렇게 다발로 나오니 봄철에 나물 중독 사고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 당분치입니다. 당분치는 보시면 줄기에 날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나물처럼 생겼지만 얼핏 보면 서돌치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줄기를 자세히 보시면 줄기에 날개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은 국화과의 나물로 활용하는 당분치입니다. 수리치의 모습도 보입니다. 수리치는 잎 뒷면이 이렇게 하얘서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 식물입니다. 떡으로 해먹고 약초로서의 가치도 있는 수리치입니다. 희끗희끗하면서 잎장도 넓고 꽃대를 밀어 올리는 이 친구들은 무엇일까요?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이름 붙여진 사창분치입니다. 잎 뒷면을 보시면 수리치와 똑같이 흰빛이 돌고요. 하지만 수리치처럼 굉장히 날카롭게 결각이 지지는 않습니다. 수리치는 꽃이 올라와서 엉겅퀴 꽃처럼 피는 반면에 이 친구는 올라와서 작은 꽃이 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사창리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을 떡을 해먹는 떡치로 떡치 대용으로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사창분치입니다. 노랗게 낙엽이 지잖아요. 이 친구는 노랑제비꽃입니다.
자, 꽃도 노랗게 핍니다. 굉장히 봄철에 이쁘게 피어나는 꽃도 노랗게 피어나는데 낙엽도 노랗게 지는 노랑제비꽃의 모습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경사진 지역에서는 노르기의 모습도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노르기 한방명으로 장이세신이라고 해서 노르장자 귀자 장이세신이라고 해서 세신 족돌이풀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봄철에 꽃이 이쁜 어린 잎을 나물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독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생화로 각광받고 있는 노르기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잔대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자, 이곳의 잔대는 전초는 튼실하지 않지만 뿌리는 제가 예전에 한번 채취해 본 결과 뿌리가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내두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이 지역이 특성이 석회암지대에 물빠짐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잔대의 뿌리도 굉장히 내두가 잘 발달되고 굉장히 멋지게 생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몸 안에 각종 염증을 몰아내고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잔대입니다. 씨앗이 맺히는 단풍치의 모습입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단풍치의 모습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찌개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개의 모습과 닮았다 해서 개발딱주라고 부르고 나물로 굉장히 좋은 단풍치의 모습입니다. 요 잎의 모습이 나비가 앉아있는 모습과 같다고 이름이 붙여진 나비나물입니다. 두 장씩 어긋나게 하면서 피어나는 봄철의 나물로 활용하고 야생화도 이쁜 나비나물의 모습입니다. 나비나물 꽃이 아직 안 졌습니다. 아직 이제 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꽃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특산식물이자 희귀식물인 세잎승마입니다. 꽃이 핀 모습이 촛대승마와 비슷한데 잎이 전혀 틀립니다. 잎은 꼭 3장씩 이렇게 삼출엽으로 나는 것이 특징인 식물입니다. 백두대간 동쪽 능선을 따라 꽤 여러 곳에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세잎승마입니다. 잎 모양이 노루의 발자국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녹제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노루발풀입니다. 고혈압, 혈액순환, 피부병, 지혈에 쓰고요. 자양강장에도 좋다고 해서 요즘 한창 여기저기서 리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흰 꽃이 피어났을 때 이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노루발풀입니다. 앵초과에 큰 앵초에 열매 맺힌 모습입니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야생화가 굉장히 아름답죠. 내년을 기약합니다. 참치도 보이고요. 특이하게 생긴 원추리의 특이하게 생긴 모습입니다. 원추리가 꽃이 폈다가 지고 열매가 맺힌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이 지역의 특산식물답게 이 지역에 아주 원없이 보고 다니는 약초꾼들이 장삼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저는 나물로 더 많이 활용합니다. 더구기름 나물입니다. 잔대의 모습도 보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나물
어수리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꽃이 폈는데 저는 사년과 식물들 중에 이 어수리의 꽃도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나물도 굉장히 향취가 있고 맛있지만 꽃도 아주 딱 보면 알아보기 쉽게끔 꽃도 아주 큼지막하게, 꽃잎 자체가 좀 갈라졌잖아요. 이건 누구나 보고 한 번씩 보시면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인가요? 사년과 식물 중에 유독 구별하기 쉬운 어수리의 꽃입니다. 어수리인데 아직 꽃이 완전히 펴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보시고요. 줄기에는 다른 사년과 식물들에 비해서 털이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삽주도 꽃을 달았습니다. 자, 이제 내년을 기약하는 거죠. 위장질환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병증에도 많은 효염이 있는 삽주의 모습입니다. 삽주의 어린 유묘의 모습이고요. 잎이 엄청나게 크네요. 와, 참치의 모습입니다. 참치가 한 장의 잎이 엄청 커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간섭해 봅니다. 서덜치는 벌써 꽃대가 달리고 있죠. 꽃은 별로 이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덜치와 참치의 모습입니다. 속단에 꽃이 피는 모습입니다. 부러진 곳을 이어준다고 해서 속단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제가 올봄 초에 왔을 때는 여기에 참나물 구경도 못 했었거든요. 너무 가물어 있었고 너무 일찍 영상을 촬영하러 왔었던 터라 참나물을 보지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또 참나물이 꽃을 피우려고 꽃대를 달고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새싹에서부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습까지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들매곡간이 되겠습니다. 참나물의 모습입니다. 흰꽃 보러 왔는데 흰꽃은 흰꽃인데 이 꽃이 아니거든요. 자, 이 꽃은 산꽁의다리입니다. 산꽁의다리 보러 온 것이 아니고 개병풍 흰꽃을 보러 왔는데, 자, 여기 모두 하얗게 보이는 것은 전부 산꽁의다리입니다. 너무 가물었었나요? 개병풍 꽃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요런 식의 꽃이 펴야 되거든요. 개병풍도 같은 범에기과 식물인데 도깨비 부채는 꽃이 폈다가 벌써 열매가 달렸는데 우리의 개병풍은 꽃이 핀 게 안 보입니다. 잎이 엄청나게 크죠. 잎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 중에 가장 크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범에기과 식물들의 특성이 이런 식으로 구근이 형성되는 겁니다. 쭉 여기 보이시죠? 요거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줄기에서 뻗어 나가서 쭉 이런 식으로 원통형입니다. 원통형. 돌단풍도 이렇고요. 도깨비 부채도 이런 식으로 뿌리가 형성됩니다. 멸종 위기종 2급 식물에 등재되어 있는 개병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른 거 영상도 촬영해야 되지만 이 개병풍의 꽃이 핀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꽃이 피질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와서 제가 꽃을 찍은 게 있는데 아쉽지만 그것으로 대신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꽃이 피어 있는 영상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희귀식물과 좋은 약초, 좋은 산나물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함께 배우는 그러한 들매곡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도 백두대간 언저리에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식물들과 대화도 하면서 눈맞춤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식물 몇 가지를 찍었음에 감사하고 행복해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